네, 여러분, 오늘 허원순 기자가, 허원순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정규제 뉴스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자체는 제가 쭉 이렇게 골랐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자 저희 방에서 쓰는 사설이, 제목이, 폭주하는 일본 기업, 침몰하는 한국 기업,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쪽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일본경제신문의 지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최근 매일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본식은요. 자동차 최고의 이익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월에서 9월까지 북미 시장이 호조이고 N 야스이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N 약세 덕분에 후지츠, 마츠다 이렇게 쭉 스즈키 등의 기업들, 도요타는 물론이고 여기 밑에 보면 닛산까지, 닛산은 50%나 이익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작년도 대한민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경영평가 자료를 내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의 2.1%에서 1.3%로 떨어졌습니다. 1.3%로 떨어지면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면 매출 증가율은 2.1%에서 1.3%로, 수익성은 소폭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한심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0%로 떨어졌습니다. 4.1에서 4.0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만 영업 외 수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오히려 약간 늘어났고요.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0.3에서 0.4%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5.6%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5.6에서 4.4로 중소기업은 그래도 플러스가 조금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떨어졌습니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0.3% 증가해서 마이너스 0.4%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 구호를 걸 때 예상했던 그런 숫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기업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매출액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한 2, 3년 지속되면 바로 은행들이 이제 자금 회수에 들어오고 많은 절차를 이제 가게 됩니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6%. 참고로 미국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제조업 분야 매출액 증가율이 2.4% 플러스입니다. 물론. 일본은 2.8%입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1.6%입니다.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7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증가율은 0.3% 증가해서 마이너스 0.4%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한국 기업들 2014 경영분석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자 일본경제신문에 자동차 얘기가 톱으로 나 있습니다만은 매일 이런 기사가 지금 일본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구호 걸고 동반성장, 또 유통산업 진입금지, 골목상권보호, 전통시장 보호, 각
각종 엄청난 규제, 외국 자동차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세제, 증권시장도 투기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증권시장, 뭐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죽으라고 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죽으라고 패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좌익들은 이 경제나 시장이 이렇게 잘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인간들입니다. 좌익들은 그 조선주작이 바로 그 좌익인데요. 조선주작이 좌익입니다. 그 이익을 내고 뭐 상인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부자가 돈 벌어서 거들먹거린다 이런 것을 아주 때려잡고 싶은 굉장한 도덕주의적 본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뭐 돈 벌어가지고 띵까띵까는 우리 꼴 보기 싫어.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게 그 좌익의 출발입니다. 그런 감정이. 그게 조선주작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늘 망할 것이다. 또는 잘 되는 것을 저주하고 어떤 경제 성장이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조차도 무언가의 이유를 따라서 폄훼하고 매도하고 거짓말이라도 자고나간 덧대고 저주하고 망하기를. 그런데 드디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도 저 정규제 뉴스에서 그 얘기 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좀비 기업이 재벌급에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상장기업에서도 상장기업 4개 중에서 1개는 좀비기업입니다. 이 좀비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입금을 빌려서 이자도 못 갚는다. 영업이익이 나긴 나는데 이자를 못 갚기 때문에 계속 굴러가지 않는다. 더 빚을 계속 내야 하는 악순환으로 접어든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비, 살아있어도 데드맨이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건데 상장기업 4개 중에 1개가 좀비기업입니다. 이 분석은 LG경제연구원 분석이고요. 재벌급 기업도 30대 그룹도 계열사 중에 5분의 1은 좀비기업입니다. 이건 어제 제가 보도해드린 건데요. 이건 재벌닷컴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이 재벌들 계열사를 조사한 내용인데 30대 그룹 1050개 계열사 가운데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곳,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모두 236개 회사입니다. 전체의 22.5%. 심지어 삼성그룹의 삼성엔지니어링도 이번에 엄청난 적자를 해서 소위 어닝 쇼크를 안겼습니다. 동부, S오일, 미래에셋그룹에도 좀비 계열사 비중이 50%입니다. 부영, 현대, 포스코, KCC, 한화그룹에도 좀비 계열사들이 30%를 넘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좀비기업 비중이 2곳 중 1곳꼴로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좋습니다만은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집합인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익들은 어떻든 경제를 포위해서 망하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부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형법, 법률 제도들이 기업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걸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기업들의 역량 중에 굉장히 많은 역량은 국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기업에 정말 엘리트들 총동원해가지고 국회 가서 로비하느라고 난리입니다. 뭐 우리 오나가 좀 국회로 안 불려오게 해달라 뭐 하고 뭐 소위 대관 업무 타는 엘리트들이 전부 국회의원에 그 매달려서 비서관들 모셔야 되고 의원들 모셔야 되고 난리죠. 한국 기업의 역동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건데요. 올 들어서 9월 달까지 아니다. 2010년 이후 올 9월까지 그러니까 10년 1, 2, 3, 4, 5 6년 동안 M&A 실적을 쭉 분석해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154건의 M&A를 성사시켰습니다. IBM도 50여 건이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것도 50건. 국제적 수준의 기업들은 다 50건에서 100건 이상. 구글 같은 데가 특별히 많아요. 근데 삼성 같은 데도 30건밖에 안 됩니다. 삼성조차도 37건.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M&A를 하거나 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김영삼 7%, 김영삼 9%, 김대중 7%, 노무현 5%, 이명박 3%, 이제 박근혜 2%대 이하. 그 다음 대통령은 뭐가 될까요? 지금 좌익들은 교과서 투쟁을 어마어마하게 전면적으로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좌익들은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이유는 소위 혁명적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집요한 버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막 노다지 길거리에서 데모가 터지고 그러기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어이 세상을 들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 더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이 기업에 근무하는 기업가 또는 기업 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조차도 일을 안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슨 화관법, 화평법, 뭐 말도 못하는 규제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덧 기업에도 정치권의 그런 주자학적 분위기가 만연하고 아이 좀 힘든 일은 하기 싫다. 내가 왜 힘든 일은 해야 되냐. 또 중간 간부들까지 소위 좌익적 세계관으로 교육받고 오냐 하면서 누가 지를 벌어먹여 살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과실만 따먹고 엔조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기업 안에도 소위 기업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업 CEO들 많이 경제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만나보면
그 파이팅 정신이 예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제 속으로 느낍니다. 아, 관료주의에 젖어들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관료주의에 물들고 있다. 그저 기업이냐 정부냐만 다를 뿐이지, 서로 비난하고 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가 싸우다 닮아간다는 식으로 기업도 급격하게 관료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도 급격하게 관료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또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면서 파이팅 정신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파이팅 정신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저는 그래도 소유주 경영체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기업의 관료들을 영전시켜서 CEO를 시켜봤자 저는 별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저 은밀하게, 물론 기업 내에서 관료로 커왔기 때문에 굉장한 전문 지식들이 있죠. 그러나 기업 관료 그 누구 중에 제가 볼 때는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CEO가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데, 더군다나 기업의 환경까지 극도로 나쁘고, 기업이 돈 벌고 CEO들이 좀 성과를 제대로 받으면 온갖 사회적 질시가 들어가고, 기업은 나쁘고 사회적 기업은 좋고, 오히려 돈을 못 벌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장관도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입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무슨 법관 출신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이에요. 삼성전자 이익이 엄청나게 났다는 얘기를 자기는 가슴이 아팠대. 지금 그런 분위기가 기업 안에도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기업 안에도. 바로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경제가 극도로 나빠져서 청년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이 20%, 비공식 실업률이 40%, 50%까지 올라가야 국민들도 경제민주화다, 무슨 동반성장이다 이런 사치에 젖어 있는 엉뚱한 얘기를 안 할 거다. 그래야 정신 차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자본주의를 더 공격하고 더 혁명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늘어납니다. 그게 후진국이잖아요. 나빠져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그건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보들일수록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원래 후진국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후진국이잖아요. 그 청년 실업률 지금 조금 높아지니까 보세요. 기업의 할당주자, 청년을 채용하면은 어떻게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 짓이잖아요. 근데 더 높아진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업을 무조건 의무 할당, 청년들은 삼성은 매년 몇 명, 현대는 몇 명 할당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해? 그러면은 CEO들 집어넣는 거죠. 제목을 달아가지고. 집어넣을 테니까 말들어 하고 조인트를 까겠죠. 그 바보는 되게 그렇게 거꾸로 반응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복지제도도 막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돌았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학습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 나쁜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에 와서 집구석이라고 쳐다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렇다고 아빠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마누라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애들도 엉뚱한 짓이나 하고 피곤해 쩔어서 집에 가보니까 개판이어서 화가 나더라도 아빠는 다음날 새벽에 또 열심히 출근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개판치고 전교조 선생들이 개판치고 정말 뭐 국회의원들이 웃기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에이 이 나라는 싹수 없다. 적당히 봐서 이민이나 가자. 그럴수록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신명을 바쳐서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물론 죽으라 죽으라 하고 정치가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도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기업도 그 핑계를 대고 또 거기에 전부 몰입이 되어서 자기 본업을 게을리하는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집구석이 엉망일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마이너스 0.4%. 이게 성적표입니까?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대한민국은 제조의 국가입니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마이너스 1.6%, 미국 2.4%, 일본 2.8%. 물론 기업 못하게 만드는 온갖 기업 활동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들이 뜯어먹으려고 달라들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골목은 뭐 어째라 뭐 어째라 너는 쉬어라 뭐 기업은 나쁜 놈이고 그러니 사회적 기업이 나오고 협동조합이 나오고 그래서 원시 후진국 공동체 사회 후진국 공동체 사회 결국 붕괴됩니다. 그런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허무한 이상이나 가지고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정치인들로 꽉 차 있어서 무슨 기업인들이 기업 할 맛이란 맛이 나겠냐 이 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업인이 할 일이고 그게 기업인의 애국이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십시다. 안에서 정치가 개판을 칠수록 더욱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고 일을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